우지.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지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우지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우지의 기능. 자, 빅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 작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작업이 하나의 작업으로 끝나냐? 아니다. 작업 끝나고 다른 작업이 시작하고 또 다른 작업이 또 시작하는 일련의 하나의 작업의 흐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작업의 흐름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그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 아파치 하둡 작업을 여러 개의 아파치 하둡 작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스케줄 시스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장, 처리, 분석, 가시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작업의 흐름이고 프로세스죠. 수집 작업만 보더라도 플럼을 이용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스쿱을 이용해서 수집을 할 수 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머지할 수 있고, 머지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걸 끄집어내서 뭔가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일련의 하나의 큰 작업이고, 큰 작업에 연속된 작은 작업들의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 유형의 작업들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바로 짜져 있는 맵리두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맵리두스, 피그, 하이브, 스파크, 스쿱, 이거 지금 수집이죠. 그래서 이 맵리두스는 처리에 관련된 거고, 배치 처리, 하이브도 처리죠. 그 다음에 스파크는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스쿱은 수집에 관련된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지의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바로 되어 있는 자바 프로그램, 쉘 스크립트, 쉘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 이런 것도 하나의 작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맵리두스로 가서 맵과 리두스의 작업이 끝나면 그게 하이브로 가서 하이브의 작업으로 하이브 QL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그거를 뭐 자바 프로그램, 내가 짰던 프로그램을 하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한 뭐 자바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의 유형은 일단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 워크플로우 작업은 여러 액션의 DAG 그래프로 표현된다. 요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순환이 되지 않는 그래프. 그래서 이 스타트가 되면 끝나는 데까지 일련으로 쭈루루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요게 돌고 도는 어떤 순환되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DAG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되면 작업이 안 끝나니까 순환되지 않는 그래프로 가야지만 되겠죠. 자,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선행 작업이 있고 후행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 작업이 끝나고 후행 작업이 시행되는 형태, 반드시. 그래서 끝나지 않았으면 후행 작업이 실행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어 종속성이다라고, 이 제어가 끝나야지 이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말한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은 반드시 워크플로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야지 이게 가는 형태, 요거를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 유형 형태죠. 자,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가 있죠.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워크플로우긴 한데 이걸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이 돼 있어서 언제 얘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기동이 되는지 그거를 주문을 한, 그렇죠? 예약을 한 혹은 스케줄한 그거의 작업을
코디네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부터 뭐 매일 1시에 요 작업을 수행해 줘. 매달 언제 작업을 수행해 줘. 요런 거를 우리는 워크플로우긴 한데 예약된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코디네이터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코디네이터 작업들이 여러 개의 번들로 이 전체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걸 우리 그냥 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업 유형을 세 가지 정도로 규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작업의 그 형태를 간단하게 하나씩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 카운트, 그 전체 문서 중에 단어의 개수를 세는 그런 작업, 맵리두스 작업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플로우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작업을 수행을 해요.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워드 카운트 작업을 수행해라.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종료 혹은 비정상적인 종료. 그래서 에러가 발생되면 비정상적인 종료 상태, 에러가 발생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종료 상태. 그래서 끝이 되는 아주 간단한 우지의 워크플로우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로 되어 있는 맵리두스를 그냥 하나만 딱 넣어도 나 이거 작업해 라고만 하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한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작에 관련된 걸 명시하고 끝나는 걸 명시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작업을 하나 나열하는데 이게 맵리두스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의 유형에서 맵리두스 작업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요거 하려면 미리 맵리두스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서미션이 돼 있는 그 할 수 있는 그 구성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지에서 요거를 인보크 시킬 수 있게끔 마련을 하면, 자, 시작하면은 얘가 실행시키게 하고 실행을 시켰는데 OK가 되면 정상 종료, 에러가 뜨면 비정상 종료로 이렇게 끝나게끔 흐름을 만들면 요것도 이제 우지의 워크플로우 작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워크플로우도 이제 좀 노드들이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시작, 종료, 제어 플로우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종료를 명시하는 그런 노드가 필요하죠. 아까 보셨지만 시작, 종료, 그 다음에 실패 노드 이런 것들이 시작, 종료, 제어 플로우 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액션 노드. 이 액션 노드는 실제로 행위를 하는 거죠. 아까 워드 카운트, 맵리두스 작업, 요거 액션 노드가 되는 거죠. 실제 작업이 실행되는 것. 그래서 타스크를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줍 작업, 시스템 작업, 그 다음에 HDFS 명령 이런 것도 이 액션 노드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줍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맵리두스, 하이브, 피그와 같은 작업, 시스템 작업이라는 것은 쉘 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코딩한 자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작업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 그거 말고 HDFS를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명령을 줘가지고 어떤 파일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업도 액션 노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포크, 조인 노드가 있어요. 포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프로세스를 만나면 여러 개의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를 포크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가 조인이 되는 거죠. 합쳐지는 거를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크 노드와 조인 노드로 이렇게 또 노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플로우 노드죠. 제어 플로우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인 경우에는 여기로 가고 이 경우에는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어문을 만나는 거죠. 조건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는 여기로 가시고 이런 조건이면 여기로 가고, 그런 거를 마련을 할 때는 제어 플로우 노드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한 우지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작 노드 있죠? 그 다음에 주르륵 해서 종료 모드까지 옵니다. 그래서 시작 노드와 종료 모드로 끝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맵리듀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맵리듀스, 피그 맵리듀스 등등의 액션 노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 맵리듀스 끝나고 포크 노드가 오죠. 그래서 포크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작업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여기는 두 개로 쪼개진 거죠. 두 개로 쪼개지고, 하나는 스트리밍 맵리듀스를 처리하고 하나는 피그 맵리듀스를 처리하는, 그래서 동시에 처리가 되게끔 하고, 그 처리가 끝나면 조인으로 모여요. 그래서 조인 노드로 모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인 모드에서 판단 노드로 가서 얘가 스위치 케이스를 하는 거죠. 이거면 요거 하고, 이게 아니면 요거 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문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끝나면 맨 마지막에 파일 시스템 작업을 한번 하고 종료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종료 노드까지 굉장히 많은 액션 노드와 또 상당히 많은 포크와 조인 노드, 그 다음 제어를 할 수 있는 판단 노드까지, 이런 식으로 노드의 여러 구성을, 유형들을 써서 전체 워크플로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한번 보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 모델링 도구가 있는데, 여기 모델링 도구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쉽게 해줄 수가 있게 마련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팔레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컨트롤 노드, 액션 노드,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액션 노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컨트롤 노드니까 킬, 죽일 수 있고, 디시전, 판단할 수 있고, 아까 스위치 케이스 문이랑 같은 거고요. 포크는 입력은 하나고 출력은 여러 개, 그 다음에 조인은 입력은 여러 개고 출력은 하나, 이런 경우가 이제 조인이 되겠죠. 자, 쉽게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 스타트를 시작해 가지고 쭉 가서 엔드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름을 여러분들의 작업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워크플로우 모델링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 도구가 우지 이클립스 있죠. 이클립스,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 통합 개발 도구 자바의 이클립스의 플러그인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찾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우지의 워크플로우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해서 디시전 컨트롤 노드를 만나게 되면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냐, 일로 가야 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포크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포크로 갔죠? 포크로 갔을 때는 무조건 분기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다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자바, 스쿱, 그 다음에 뭐 여긴 디스트리뷰션 TCP, 뭐 하이브,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동시에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끝나면 조인으로 모이고, 그게 이제 엔드로 모이는 형태. 그래서 이런 워크의 흐름을 모델링해서 여러분들의 그 작업들을 전체 작업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지가 굉장히 쓸만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작업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동시에, 그럼 조건에 따라서 동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우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지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